입시교육 센터국어 안선주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법 요소 중에서도 높임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높임 표현은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그 위치에 따라서 언어적으로 구별하는 표현인데요. 주체 높임, 그리고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체 높임의 경우는요, 말 그대로 서술어의 주체, 즉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이제 주어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주어가 나보다 높은 사람인 것 같다. 그 경우 주체 높임을 사용하는 것이죠. 실현 방법은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의 형태를 사용하거나 혹은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 그리고 특수 어휘, 이 특수 어휘들은요 말 그대로 주체 높임을 표현하는 특수한 어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높임 그리고 간접 높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직접 높임은 말 그대로 주체를 직접 높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이라는 주어를 높이고 싶어요. 깨서라는 주격조사, 그리고 선어말 어미 시의 형태를 결합하고 있죠. 반면 간접 높임은 관련되어 있는 대상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선생님 높이고 싶어요. 깨서라는 주격조사는 선생님을 직접적으로 높인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뒤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기가 밝으시다라고 했을 때 요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주어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밝은 것이 아니죠. 선생님의 귀가 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선생님의 귀를 높임으로써 선생님을 높이고 있구나. 얘는 직접적으로 높이는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의시는 간접적으로 높이는 요소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간접 높임이 사용이 되는 경우는요, 보통 문장 구조가 서술절을 아는 문장의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의 구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조금 부가적인 내용인데요. 압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술의 주체, 주어가 높여야 할 대상인데 이것을 듣는 사람, 즉 청자가 더 높을 때 주체를 높이지 못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즉 압존법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위치가 이렇게 돼요. 화자, 그리고 주어, 청자를 비교했을 때 주어가 분명 화자보다는 높여야 하는 대상인데 듣는 사람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예시 한번 볼까요? 할머니,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손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버지가 어때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높여야 하는데요. 할머니가 가장 높기 때문에 할머니, 아버지가 왔습니다. 라고 압존법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객체 높임법인데요. 얘는 말 그대로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하거나 혹은 특수 어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었던 주체 높임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객체 높임을 실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특수 어휘가 사용되는 것들이 객체 높임과 주체 높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살펴보시면 부사격 조사 그리고 특수 어휘를 통해서 문장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구나 아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 상대 높임법입니다. 상대 높임은요, 말 그대로 듣는 상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봤을 때 주체 높임, 객체 높임하고 비교를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은 두 가지가 다 높이는 것만 가능한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상대 높임은 높이는 것, 낮추는 것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구나. 실현 방법을 볼게요. 종결 표현으로 실현이 되며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그래서 보시면 어서 오십시오 격식을 차린
어투고요. 어서 와요. 격식을 차리지 않은 말투입니다. 이 격식체, 비격식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격식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이렇게 네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요. 하십시오는 가장 많이 높이는 것, 하오체는 약간 높이는 것, 하게체는 약간 낮추고 해라체는 많이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격식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격식을 차려서 좀 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라고 해서 모두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게체나 해라체를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비격식체인데요. 비격식체는 말 그대로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경우로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해요체, 해체입니다. 비격식체 역시 아까 우리가 격식체가 모두 다 높이는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격식체와 비격식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격식체는 공적인 상황에서 형식과 격식을 갖춰서 표현하는 의례적인 문체로 상대방과의 거리를 두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거리는 심리적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격식체는 좀 더 사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거리가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또 오늘 문법 요소로서 높임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